안녕하세요, 응애 여러분. 오늘도 응애마을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. 무한 응원, 무한 지지, 무한 신뢰가 가득한 이곳에선 척할 필요 없는 거 알고 계시죠? 기쁘다면 기쁜 대로, 슬프다면 슬픈 대로, 힘들다면 힘든 대로 오늘 하루 저희와 함께해요. 응애마을의 심리인사이드 응심사 지금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대기업의 2년 정도 브랜딩 부서에서 일하다가 6개월 전에 이직을 하게 된 29살 여자잉애입니다. 이제 조금은 새로운 회사에 적응한 느낌이 드네요. 처음 이직할 때 너무 놀랐던 게 회사 팀 분위기가 너무 다르더라고요. 서로 사생활에 대한 오픈이 정말 천지 차이였어요. 대기업에 다닐 때는 서로 결혼했다 안 했다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직한 이 스타트업은 정말 모든 이야기를 다 터놓는 것 같더라고요. 연애, 취미 이야기는 기본이고 이 직장 이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오픈하고 중간중간 잡담이나 티타임도 엄청 많아요. 이 정도까지는 저도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너무 놀랬던 건 입사한 동기 친구의 친화력 때문이었어요. 그 친구는 딱 겉으로만 봐도 엄청나게 활발한 사람이었죠. 근데 그 친구는 처음부터 자기 남자친구 이야기를 엄청 이야기하더라고요. 정말 거의 찐친에게 말하는 듯한 수준이었어요. 응애님, 저 남자친구랑 3년 정도 사귀었거든요? 근데 그 친구가 요즘 좀 스킨십이 준 것 같아요. 저 약간 지금 욕구 불만 상태여서 예민한 것 같아요. 응애님은 장기 연애 해본 적 있어요? 응애님, 저 이번 주 SM 콘서트 티켓팅 했는데 지금 개망해가지고 너무 우울해요. 저 사실 이 회사 1년만 다니고 나갈 생각하고 있거든요?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세요.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오픈한 적이 처음이다 보니 어색하긴 했는데 성향 자체는 다르더라도 관심사가 비슷해서 재밌었어요. 그런데 마음속 한편으로는 회사 동료이긴 한데 좀 거리를 둬야 하나?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이미 다른 분들도 저희가 좀 친하다는 걸 알고서 막 서로에게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 친구의 성향으로 저를 바라보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막 싫지는 않은데 솔직히 불편한 느낌도 있어요. 왜냐하면 누군가는 회사에서 친목질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꼽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입사 동기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일한 경험은 없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 친구와 함께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최근에 킥오프 미팅을 하면서 약간 애매한 기분이 들긴 하더라고요. 뭔가 이 친구와의 사적인 그런 관계들을 고민하면서 제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. 오히려 친분이 없었으면 그냥 했을 피드백도 친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할 말도 못하는 기분이 들어서 좀 찜찜했어요. 불현듯 사회생활에서 만난 친구는 친구 되기 힘들다라는 말도 떠오르더라고요. 특히 이 친구가 저에게 최근 1박 2일 여행도 제안했거든요. 그런데 너무 가고 싶으면서도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? 어디까지 이 친구는 허용해야 하지?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. 저의 고민 좀 들어주실래요? 아이고. 네. 어렵네요. 직장 동료이면서도 친하면서도 직장 동료인 이런 그러니까요. 관계네요. 어떠세요? 이 사연을 딱 들었을 때 우리 응애단의 첫 마음은 어떻나요? 저는 그래도 회사다.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. 저는 1박 2일 여행은 안 된다. 그렇긴 하네요. 최근에 1박 2일 여행까지 제안 주셨는데 댕근님은 어떠세요? 그럴 수도 있지 않나?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 만난 친구도 친구가 될 수 있지 않나? 라는 생각도 얼핏 들면서도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도 약간 공감이 되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조언을 드릴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들어가기 앞서서 뭔가 우리가 각자만의 친구의 기준이 엄청 다를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먼저 좀 짚고 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친구라고 하면은 좀 비슷한 나이대 혹은 같은 학교 이렇게만 좀 묶일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어떤 편견 아닌 편견을 좀 가졌던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사회생활 하면서는 이게 생각보다 나이나 나랑 꼭 같은 어떤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보는 사람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얼마나 이 사람과 긴장을 풀고 시간이든 공간이든 어떤 활동이든 이런 걸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?
좀 이런 정신적인 부분이 저는 좀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. 그래도 회사다라고 말을 했는데,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는 그래도 긴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반대말로 저는 친구는 좀 어떤 이런 긴장할 거, 내가 뭐 검열할 거 없이 어떤 시간이나 공간을 좀 더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관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. 제가 생각하는 친구는 정말 편한 존재여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침대에 누워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?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려면 일단 그 사람 집에 편하게 가야 되고 그 사람 침대에 편하게 누울 수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저는 친구들이랑 하는 루틴이 있어요. 어떤 거죠? 엽떡을 꼭 같이 집에서 시켜 먹거든요. 먹고 싶어요 갑자기. 그게 가능한 사람? 저한테는 약간 그렇게 이미지적으로는 떠오르고,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친구가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싫고 이런 게 아니라, 이 친구라는 존재는 좀 저랑 같이 인생의 풍파를 맞고 그리고 저의 힘들었던 시절 옆에서 좀 지켜주고 이랬던 사람들이 저한테는 친구라고 여겨져서 좀 그 바운더리는 생각보다 좁은 것 같다. 근데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응애님의 사연 정도면 그런 분들은 지인? 이라고 저는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도 뭐 두 분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. 하루 일과나 생각들이 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건데, 그 편하다는 게 이 사람이 이 얘기했을 때 어떻게 나를 바라보지? 정말 검열이나 생각 없이 아무거나 다 얘기해도 눈치 보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거? 그런 관계가 전 친구라고 생각이 드는데, 그 관점에서 친구 저도 많진 않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사실 눈치 보지 않고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많은 게 더 이상한 것 같거든요. 응애님 사연을 봤을 때 회사기 때문에 또 이런 게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. 왜냐하면 응애님도 사연 속에서 회사 사람들이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지? 벌써 걱정을 좀 마음속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벌써 뭔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맞아요.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 한편? 근데 또 동시에 그래도 이렇게 직장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관계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일까? 동시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친구의 정의가 은근히 좀 까다로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, 뭔가 이런 직장 동료가 친구가 되신 경험들이 각자 있으신지도 좀 궁금하네요. 근데 저는 앞서 기준에 말했듯이 꼭 직장 동료가 친구가 돼야 되나? 그러니까 저는 친구가 안 돼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애정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애초에 동료라는 관계로 설정된 거는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그런 그쵸. 상황에 처해진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친구로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이렇게 해야 하나? 이 사람을 바라봐야 되나? 전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질문해주신 의도에 맞게 답을 해보자면, 저는 동료도 충분히 친해질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지만, 전 아까 댕근님이 말씀해주신 기준이 와닿았던 게 나를 평가하지 않거나 검열하지 않아야 되잖아요. 근데 저는 일이 엮여 있으면 필연적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좀 친구가 되긴 어렵지 않나? yes or no로 따지자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뭔가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응애님이랑 그 응애님의 동기가 각자 생각하는 그런 친구의 정의도 좀 다르신 것 같고 느끼는 그 편차도 다른 것 같고 직장 생활에 대하는 뭔가 그런 것도 좀 다른 것 같다. 그런 것 같아요. 여러 개가 다 섞여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, 뭔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. 이 회사 딱 2년만 다니고요. 전 나갈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거 보면서 이 직장에 대한 뷰도 엄청 두 분이 다른 것 같아요. 맞아요. 뭔가 제가 이 응애님이 여기서 오래 다니실지 아닐지는 뭐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응애님의 동기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, 그런 관점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들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동료가 친구가 될 수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. 예스냐 노냐라고 했을 때는 전 예스 쪽이긴 해요. 실제로 그런 적이 있긴 하고요. 근데 단지 여기서 친구로 여기기까지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보다는 훨씬 그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. 왜냐면 이 사람이 정말 사소한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좀 믿을 만한 사람일까? 혹시 뭐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이직 관련 혹은 뭐 직장 관련해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뭔가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. 그냥 이런 거가 잘못 얘기하면 사실 되게 큰일 나는 내용이거든요. 이게 만약 어디 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저 사람이 사실 이런 얘기 했어요. 뭐 이런 얘기가 한다면 계속 직장 생활 하기도 좀 많이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만난 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친구는 될 수 있지만
그거를 뭔가 진짜 신뢰하고 이러기까지는 되게 조심스럽고 오래 걸린다라는 쪽이긴 합니다. 맞아요.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회사 생활에서 이렇게 엮인 분과 친구가 된 그 사례가 있긴 하거든요. 경험이 있긴 하거든요. 근데 그때 포인트가 뭐였냐면 일로선 또 엮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같은 뭐 팀이긴 하지만 일은 따로 할 수도 있잖아요. 독립적으로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같이 욕할 것만 있지 뭐 같이 이렇게 피드백 줄 일은 없었던 거죠.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좀 편하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때 좀 피드백을 막 서로 줘야 되고 좀 일적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되는 관계라면 이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쉽지 않죠. 드는 것 같아요. 그럼 저희가 사실 조금 우리 응애님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꼭 뭐 동료가 친구가 될 수 있나 이런 질문도 질문이지만 좀 회사 생활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런 거를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희 3명 다 회사 생활 경험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다 보니까 그 뭐 타산지석 삼을 사례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이런 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한 팁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각자 뭐 상사든 동료든 혹은 후배든 짱 안에서 만난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? 저는 그래도 저희가 얘기 나눴던 거에 조금 연장선상으로 가져가 보자면 친구들이 저랑 비슷한 사람이 많고 제 동료나 지인은 저랑 다른 사람이 많아요.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편하려면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지인, 동료 이런 사람들이 달라서 좋거든요. 회사에서 나랑 비슷하길 바라지 않는 거? 그것도 하나의 좀 좋은 마인드셋이었던 것 같은 게 지금 사연 주신 그 응애님의 동료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뭐 응애님이 그만큼 반응해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아마 응애님이 이게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이유는 이 정도 친한 얘기를 하면 나도 왠지 그쵸. 응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는데 저는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고 뭐 이 사람은 이런 거 오픈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냥 재밌네 하고 지금 재밌다고 또 느끼셨잖아요.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? 이게 이 관계를 막 깊게 가져가야 되나? 뭐 친구가 돼야 되나? 이런 고민을 하시다 보면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저는 그냥 다양성을 좀 수용하려는 자세도 좀 회사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선을 지키는 게 필요하긴 하더라라는 게 저만의 꿀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이직 얘기나 이런 거는 저는 좀 안에서는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. 뭐 나의 꿈이나 이런 목표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. 직장 안에서는 그게 뭐 예를 들면 선배님께서 이런 피드백 같은 걸 많이 해주잖아요.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야? 라고 했을 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직이요. 이직입니다.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. 근데 그게 지금 되돌아볼 때 큰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. 저 개인적으로는. 정말 솔직하게 여기 목구멍까지 뭐 이직입니다. 혹은 다른 부서로 가는 것입니다. 라고 말하고 싶었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도 고려는 해야겠더라고요. 이게. 근데 저 이거 진짜 너무 공감되는 게 보통 그런 말 실수할 때 마음이 막 요동치거나 불안해서 말을 뱉잖아요. 그쵸. 근데 저는 그럴 때 약간 뭐랄까요. 대나무숲처럼 카톡하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에 막 말을 많이 했던 때가 항상 도움이 됐어요. 그러니까 그 순간은 참고 야, 나 이거 참았는데 잘한 거겠지? 이러면 대부분 괜찮아. 야, 나 이렇게 말하고 왔는데 어떡해? 이러면 뭔가 수습할 일이 생겼던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됐군요. 오히려 회사 생활은 좀 참는 것도 확실히 댕근님 말처럼 도움이 되는 것 같다. 맞아요. 저는 사실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. 왜냐하면 뭔가 잔다르크처럼 할 말 안 하고 사는 게 더 문제다. 근데 거기에 오히려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안 해도 될 말은 그냥 안 해도 되더라고요. 왜냐하면 회사 생활이란 게 정말로 뭐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팀워크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팀워크가 해칠 수 있다라는 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불이한 일에 침묵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. 기본적으로는 정말 막 법정으로 갈 일 아니면 안 하는 게 이득이긴 하더라고요. 아니면 좀 참고 말을 잘 골라서 해야 되는 맞아요. 저도 두 분이랑 비슷해요. 그냥 결국에 직장에서 좀 그런 팁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개인적인 이야기는 굳이 잘하지 않는 편이긴 해요. 물론 뭐
저 뭐 주말에 여기 갔다 왔는데 되게 좋더라고요.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직 관련된 거 정말 엄청 저의 속 이야기 너무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친구한테나 할 법한 그런 이야기들은 좀 가리고 저도 그런 대나무 숲 같은 그런 카톡방이 있거든요. 이제 거기다가 합니다. 이제 나 이랬어. 좀 해소가 되더라고요. 특히 저는 뭐 차라리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는 뭐 재미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직장과 관련된 이 팀과 관련된 이야기는 진짜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상사나 후배나 동료에게 동료를 줄 수 있으니까 감정의 동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선배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마음에 안 드는가? 내가 잘못한 거 아니냐?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게끔 할 수도 있고 후배 입장에서 선배가 저러면 당연히 마음의 동료가 올 거고 동료 입장에서 당연히 똑같으니까 오히려 저는 뭐 사생활 이야기는 어디까지 할지는 본인이 결정해야겠지만 이런 일과 관계된 직장과 관계된 일은 안 하는 게 맞아 보인다. 저는 사생활에선 그것도 있었어요. 과시하지 않는 거. 과시. 예를 들면 저는 되게 흔하게 봤던 게 나 이번에 주식 어디 넣어서 돈 벌었잖아. 이런 거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. 대답하기. 근데 꼭 그런 거를 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친구들은 일부러 그런 말을 안 하는 친구들도 꽤 많거든요. 뭐 재력에 대한 과시. 그쵸. 본인 부모님이나 혹은 가족이나 남편이나 뭐 좋은 소식은 전하는 게 좋죠. 뭐 예를 들면 꽤 나이 있으셨던 연차 높으신 과장님이 자기 아들이 너무 좋은 대학 됐다면서 커피를 전체로 쏘셨어요. 그건 좋네요. 이런 거 저희가 다 같이 축하해주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뭐 지나친 자랑이나 과시적인 거는 조금 늘상 호감을 사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건 그러면 맞아요. 약간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주식에서 예를 들면 벌었으면 한턱 쏘면 돼. 그래. 치킨이라도 사면 사람들이 고맙다라고 인정. 근데 정말로 이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말이 나오기가 되게 쉬운 주제입니다. 맞아요. 왜냐하면 주식해서 돈 버니까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쟤 뭔가 나태해졌다. 의미 부여가 이런 되는 식으로 거죠. 의미 부여하고 말 나오기가 딱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런 꺼리를 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생각이긴 해요. 맞아요. 계속 떠오르네요. 얘기하다 보니까. 어떤 사례가 또 있죠? 뭐가 떠올랐죠? 저는 뒷담화도 당연히 안 해야겠지만 과한 칭찬도 안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게 다소 저는 회사에서 막 칭찬하는 게 평가적으로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. 뭐 저 사람 글 잘 써. 이런 거보다 표현이 좀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글 쓰는 부분은 뭐 A씨가 되게 책임감 있게 잘하시는 것 같던데 맡겨봐 좋을 것 같다. 이런 거랑 A가 글 잘 쓰잖아. 이거가 약간 뉘앙스가 굉장히 묘하게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약간 평가적인 발언 이런 게 참 민감하게 들리고 또 그게 뒤로 퍼지면 왜곡되는 경우도 많이 봐서 맞아요. 그래서 내가 경험을 토대로 이 사람을 추천해주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은 괜찮은데 뭐 쟤는 저걸 잘하더라 못하더라 이런 평가는 좀 뒷담화 못지않게 별론 것 같다. 예를 들면 일을 더 나한테 시켜먹으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혹은 다른 직원분들에게 약간 묘한 질투감이라 해야 될까요? 맞아요. 질투도 주고 이상한 기대도 심어줘요. 그렇죠.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말하는 게 참 어렵다. 그냥 다수가 있을 때는 연예인 얘기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. 진짜. 그냥 제3자 아무것도 상관없는. 네. 그리고 전 항상 사랑하는 표현법이지만 아이메시지 뭐 저는 땡땡씨랑 경험해보니까 좋았어요.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땡땡씨가 그렇더라. 이런 게 저는 좀 경계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말하면서 느낀 게 직장이야말로 되게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관점에서 다시 응애님이 사연을 보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절로 나네요. 고민이 많이 드시겠네요. 근데 저는 그냥 이분은 이분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분은 그냥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밌는 거야 그냥. 그래 보이세요. 네. 근데 거기에 맞춰서 나 또한 이렇게 오픈할 필요는 없다. 거기에 강박을 느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응애님의 마음속에 더 지금 진심과 진실의 마음은 별로 얘기 안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별로 안 엮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이직해서 조금 성과를 내고 싶고 다른 분들과의 관계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진심은 그냥 이분과 적당히 듣는 정도? 같이 점심 먹는 거 뭐 그런 정도이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맞아요. 이것도 일단 관계고 지금 이 관계 중심축에 응애님이 한 분으로서 계신 거잖아요. 억지로 마음 열 필요 없어요. 응애님 마음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편하시는 데까지만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사연 보면서 꼭
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그 회의하셨을 때 뭔가 피드백을 하기 망설여진다거나 친분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게 됐다 이런 부분이 전 이게 정말 안타까웠던 게 저는 친분의 힘이 뭐냐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친분의 힘이라 생각해요. 근데 이거는 친분이 아니라 눈치를 보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진짜 회사 안에서도 친해지면 제가 나 때 마음 상할까 걱정돼 이게 아니고 할 말은 하셔야죠. 우리는 일을 하려고 모였는데 근데 친해진다는 힘은 뒤에 가서 좀 기분 나빴던 건 아니지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친분의 힘이라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보면서 속상했다. 약간 은희님이 눈치를 보시는 건가? 정말 우리가 방금 말씀 주신 말씀이 되게 공감이 되면서 어려운 게 친분이란 이유로 할 말을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친분이 너무 또 이 사람을 너무 저 끝까지 생각하는 거죠. 사실 이 사람이 이 말 해도 별로 데미지가 없을 것 같은데 괜히 나 혼자 또 추측해서 이 얘기 안 되겠다라고 하고 해야 할 말을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참 일에서 만난 분들과 친구가 되게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결국에 이렇게 말을 못하면 뒤에 일 터지거든요. 분명히. 커뮤니케이션 안 됐고 일이 마음대로 안 들어갔고 그럼 결국에는 갈등적인 대화를 해야 하고 근데 그거는 항상 갈등적인 대화는 뒤로 끌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내가 꼭 동료랑 친구가 돼야 된다는 강박은 없어도 되겠구나. 저는 약간 그런 걸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미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이런 사연을 저희한테 보내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이게 단순히 친구로만 갈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또 이런 사연을 더 보내주신 것 같으세요. 저는 오히려 반대로 또 한 가지 우리 서로 질문해보고 싶은 게 친구가 동료가 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제 친구인데 이런 팟캐스트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동료이기도 하잖아요. 이 과정을 겪으면서 방금의 그 친구가 동료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. OX 한번 해볼까요? 여러분의 마음을 보겠어요. 하나, 둘, 셋. 오! 오! 지금 눈치 보신 거 아니죠? 네, 아니. 저는 해보면서 더 느낀 게 친구기 때문에 또 동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은 규율과 규칙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미리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는 더 많은 자연스러운 피드백을 하자라고 얘기하고 뭐 약속 같은 것도 더 철저하게 지키고 그런 게 필요하면 필요하다.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동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말고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제 진짜 실제 친구가 입사를 해서 친구가 동료가 된 적이 있어요. 실제로? 네, 저희 이제 대학원 동기가 같이 또 입사를 해가지고 좀 그런 게 처음에 신경 쓰이더라고요. 이 친구랑의 관계를 회사 사람들 심지어 같은 과였거든요. 팀은 다르지만. 그러니까 아니까 다들 이제 다 저한테 이제 그 친구의 뭐 안부를 물어보고 뭐 둘이 같이 뭐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. 너무 당연하게 이제 한 묶음으로 뭔가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뭐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면서도 약간은 부담스러운 그런 게 있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저도 좀 고민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친구가 동료가 될 수 있다. 다만 그게 사적인 관계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. 어떤 공적인 관계에서도 같이 뭐 일을 해야 된다면 협업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의 어떤 힘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끔 뭐 친구가 뭐 예를 들면 저보다 늦게 입사했으면 뭐 도와줄 일도 생기고 좀 더 편하게 제가 아무래도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. 이런 건 좋아요. 근데 이 회사가 조직이잖아요.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. 전 둘만 고립되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친구이기 때문에 막 둘만 다니고 다른 사람이랑 얘기도 안 하고 잘 교류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い 관계를 바탕으로 좀 더 시너지를 낸다고 하면은 오히려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. 저는 이 주제가 너무 흥미로웠던 게 동료가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친구들을 끊임없이 제 일에 끌어들이려고 하거든요. 어머. 반대는 가능하네. 네.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항상 끌어들이고 싶었던 친구들의 공통점은 피드백을 신랄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. 그게 상처가 아닌 사람들. 같은 하나의 목표를 볼 수 있고 성장 욕구가 있는 사람들.
그런 좀 오히려 더 깐깐하게 보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은데요. 맞아요. 근데 좀 약간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잖아요. 그래서 제 주변에 뭔가 저랑 비슷한 면을 성장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저는 적극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저는 기본적으로 함께하는 걸 좋아해서 뜻이 맞고 마음이 맞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 단 정말 나의 말에 상처를 안 받고 서로의 피드백에 상처를 안 받을 자신이 있는 사람들. 그렇죠. 오히려 그런 부분만 해소가 되면 정말로 좋은 동료가 그럼요. 되시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오래 네. 보니까 맞아요. 더 신랄하게 피드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잘 아니까. 다행이네요. 저희는 네 상처받지 말고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너무 재밌다. 맞아요. 참 얘기하면서 이 직장 관계도 쉽지 않다. 모든 관계가 어렵지만서도 어렵죠. 근데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내 마음의 불안, 내 마음의 역동, 내 마음의 뭐 우울 이런 것 때문에 울컥울컥 올라오는 그런 말을 조금 경계하면 좋지만 뭐 그 외에 내가 하고 싶은 표현들을 마음껏 하셔도 된다고는 생각은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사실 응애님이 공유해주신 사연의 동료분이 뭐 남자친구랑 3년 사귀었는데 뭐 욕구 불만이 예민한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불안해서 하시는 말 같진 않아요. 진짜 내가 이 말 오픈해도 되는 사람이니까 하는 거잖아요. 그런 분들은 그냥 그게 개성인 것 같고 근데 응애님도 이런 거 공유하고 싶으면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걸 말하고 내가 막 후폭풍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이게 내 불안정한 상태라서 뱉어버리거나 그런 게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맞습니다. 그냥 듣는 걸로 즐거워하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. 하는 생각이 있어요. 뭐 모든 걸 똑같이 또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기대치 저 사람은 저런 거 없고 나는 나다 라고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또 다른 그 회사에서 이직한 회사에서의 친한 분들을 만나고 뭐 지인을 만들든 친구를 만나든 그런 식으로 좀 넓혀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좋습니다. 역시 직장의 관계는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맞습니다. 느끼면서 또 친구이자 동료인 여러분들 앞으로 더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말씀을 부탁드려요. 드리면서 오늘 사연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저희 매번 하듯이 우리 응애마을의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나 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만하다. 나 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람이다. 오늘도 참 잘했어요. 안녕.